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 1번 우선은 이 팬데믹과 관련돼서 간호사들이 취업 시장에서 혹은 취업 절차 중에 느끼는 변화들, 평소와 다름을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 동료들 중에 이미 서류 전형, 면접 1차, 2차를 마치고 오퍼 레터를 받아서 사인만 하면 그 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있는 친구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 페이퍼를 받으려고 했던 3월 중순에 락다운이 발생되면서 모든 서류 절차가 올 스탑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친구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빨리 사직서를 내고 이 병원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병원으로. 그래서 걱정들이 뭐가 있냐면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경우라서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 사직서도 못 내고 새로운 직장을 시작도 못하는, 그리고 왠지 좀 불안하기도 하죠. 이 직장에서 별일 없이 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겠죠. 당장 시작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많은 간호사들이 다른 병원으로 구직을 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영어 자막 켜놓고 본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해도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썰들을 풀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에서 또 환자의 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그 히파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이유가 되기는 하는데, 우선 글쎄요, 급 영상 편지 한번 쓸까요? Hey, My dear friend Hacker, Eileen, and Trini, and everybody,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And I know some of you guys actually watched this video with English caption. And you're right, I'm looking for a new job. But if you watch this video, just keep it to yourself. Don't tell the managers or educators or anyone else, okay? alright, we are all on the same boat. I'm watching you. So anyways,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이라던가 영어 인터뷰 스케줄링을 미국 사람들에게 아니면 회사나 병원에서 계획되고 잡히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 진행이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크게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서 현재 간호사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구직시장 동향이 녹록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봉 1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지난 3주 정도 사실은 이 컨설팅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또 미국에 계신 2분을 포함해서 7분을 1대1로 여러 가지 주제로 컨설팅을 했는데, 한국에서 특히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생활비를 꾸려 나가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정말 크게 걱정하시는 것이, 제가 잡 오퍼를 받은 곳에서 저에게 제공하는 시급이 24불, 25불 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연봉이 1억도 되지 않고 생활비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너무 그야말로 언더페이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주로 잡 오퍼를 받아서 가시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작은 주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주였어요. 그래서 그 주에 생활비와 집값과 인덱스 같은 거 있죠, 그걸 계산해보는 웹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렸고, 캘리포니아 주와 본인이 가시게 될 주의 경제적인 그 수치를 좀 보시더니 그제서야 마음을 좀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주마다 달라도 연봉 1억은 똑같이 연봉 1억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연봉 1억과 텍사스에서 연봉 1억은 뭐 하늘과 땅 차이까지는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주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고 연방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주정부 세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해당 주의 법을 따르고요, 연방정부에 내는 돈은
내가 1년에 받는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페더럴 가버먼에 내야 되는 24%의 세금을 내고 거기에다가 주 정부에서 내라고 하는 저의 경우는 9% 정도를 내는데요. 9%의 세금을 더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4 더하기 9 하면 대략 35% 정도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돈을 텍사스에서 번다고 하면 텍사스는 주에 내야 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24%만 내면 세금이 끝인 거죠. 그래서 실수령액 아무리 연봉이 1억이라고 해도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와서 꽂히는 net, NET 정말 순이익, 순수입이 얼마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 미국 간호사를 준비했을 때는 뭐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얼마,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얼마, 처음에 미국 와서 세금을 내면서도 그 개념을 잘 몰랐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정보에 노출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왕 똑똑하게 준비하고 오시는 거 이런 세금적인 부분 또 수입이 연봉 1억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삶에서 가질 수 있는지 또 갖는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피부에 와닿게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얘기를 이렇게 더운 날 열을 올리면서 했네요.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까 이왕이면 돈 많이 버시고 연봉 한 5억 버셨으면 좋겠네요. 5억 벌면 아마 세금 37% 이렇게 내야 될걸요. 캘리포니아에서 5억 벌면 37% 더하기 아마 10% 그러면 45% 세금 뭐 anyway 이왕이면 돈 많이 버시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사회 환원도 많이 하시고 부자 되시고 또 좋은 수영장 딸린 집 좋은 집 사셔도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고민하시는 것에 조금 특히 초보자분들 미국 간호사로 처음 자리 잡으시는 분들은 나에게 1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계산기도 좀 두드려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